안녕하세요. 시카고 김변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오랫동안 여러 이민자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가 결국은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명령이 살아나서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13일부터 다시 행정명령의 원안대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공적 부담, 영어로 Public Charge 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님들이 참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이민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민자분이 가장 힘드시고 변호사님들도 너무 힘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Public Charge라는 룰은 원래 이민법상으로 1990년에 개정된 이민법부터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그 내용 자체는 매우 타당합니다.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를 받을 때 그 이민자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떠한 퍼블릭 차지, 그러니까 어떤 공공 혜택을 그 이민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반 미국 국민이 경제적인 부담을 얻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그 이민자로 인해서 이 새로운 부담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이민자로 받지 않겠다라는 룰을 원래 이민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법의 그 퍼블릭 차지 룰을 1999년에 나온 유명한 그 내부 이민국 지침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공공 혜택이 있는 경우에만 또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어떤 시설의 그 삶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에만 문제 삼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거의 아무도 이 제도에 의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백악관에서 반이민 정책을 가장 선도적으로, 사실 지금 며칠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스티브 밀러라는 보좌관이 있는데요. 지난 한 5월경에는 그 사모님도 와이프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그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보좌관이 반이민 정책을 다 집행하고 다 진두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아이디어인데, 이 퍼블릭 차지에 있는 룰을 지금까지는 좀 느슨하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를 이제 새로운 신규 양식에다가 그 사람의 과거에 미국에 살면서 어떤 뭐 옛날에 일리노이주 같으면은 그 올 키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기를 낳거나 뭐 이런 푸드 스탬프를 받았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적게 만들어서 이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네거티브하게 판단을 하고, 또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외국인의 자산, 또 부채, 그 다음에 영어나 자격증 같은 능력, 그리고 뭐 크레딧 스코어, 파산 신청 여부, 이제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모두 그 새로운 신규 양식에다가 적도록 만들어서, 또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적은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 서류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 폼 넘버가 I-944라는 양식인데, 이 퍼블릭 차지를 관련된 개인 정보를 다 적게 하다 보니까 지난 3월에 그 제도가 시작이 돼서 한두 달 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법원을 통해서 친이민 단체에서 행정명령으로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난 코로나 와중에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6월경에 큰 승리를 얻어서 더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당분간,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법원의 가집행 명령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또 그런 친이민이 그렇다면 또 반이민 쪽에서도
지난 몇 달 동안 또 반대로 애를 써서 지난 9월 13일,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전에 또 다시 최종적으로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 퍼블릭 차지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류 요청, 보완 요청을 할 것이고 10월 13일, 그 발표가 있었던 9월 13일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 13일부터는 그 구사사와 퍼블릭 차지에 관련된 서류가 없는 사람은 모두 서류를 거절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불과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10월에 이미 문호가 열려서 서류를 넣는 분들도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퍼블릭 차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민국에서는 아직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게 서류 보완 요청 형태로 될는지 아니면 접수를 아예 하는 단계에서 제출할 것을 요청할는지 사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다음 주부터는 모든 이민자분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크레딧 리포트를 내는 겁니다. 사실 그 크레딧 리포트가 예전에 최근에 뽑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학생 시절이던 뭐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전에는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별로 이렇게 별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일한 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영주권 신청서의 신청 폼에 뭐 거의 드러나지 않는 상당히 디테일한 정보가, 그래서 구사사 폼을 제출하면서 접수가 되는 크레딧 리포트에 다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 본인이 뭐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고 일한 게 있는데 그게 세금 보고가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주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크레딧 리포트를 한번 뽑아 보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과 본인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기록과의 어떤 디스크레펀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문제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개인의 자산이 많고 또 부채가 적은 것을 잘 설명함으로써 내가 충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신세 안 지고 내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월급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주권 진행하시면서는 퍼블릭 차지 룰을 잘 따져보시고 그 내용에 부합해서 정보를 쓰는 칸과 또 제출할 서류들을 잘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이 퍼블릭 차지 룰에도 midterm으로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아무래도 스티브 밀러 보좌관이 주도적으로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USCIS의 이민국 심사관들도 어떤 신청자들의 개인 정보를 다 FBI나 경찰처럼 다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뒤져서 서류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굉장히 본인들의 업무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간 대통령 선거의 이번 결과가 이런 이민 정책과 이민 신청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 퍼블릭 차지에 대한 지금의 이런 준비함에서의 어려움, 또 신청해 놓고 인터뷰가 잡힐 때까지 과연 이게 나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걱정하는 사태가 좀 과거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퍼블릭 차지 룰이 다음 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영주권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